인류의 꿈을 메타버스 안에서 실현해가는 기업이라는 이념으로 줄기차게 3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자, 볼까요? 일단 서두를 일상의 삶 속에서 과연 만약에 보물섬 지도를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거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보물섬이라면 보물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시인종도 있고 대적도 있고 함정도 있고 막 그런데 자, 우리 메타 F 그룹의 이 보물송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자, 우리 메타 F 그룹 메타 페스트에 그렇다면 보물섬에 보물이 있는데 우리 메타 페스트에 보물섬에는 어떤 보물이 있을까요? 볼까요? 자, 이 NFT 경주만한 보물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메타 F 토큰이라는 보물이 있고 메타 S 토큰이라는 보물이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 보물이 있는데 그거는 차차 알아가기로 하고 오늘은 이 NFT 경주만한 이 보물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하는 거죠. 메타F 그룹에서 이 보물섬에서 보물을 캐면서 인생의 황금 시대를 열어보자 하는 주제로 가볼게요. 그러나 기본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니까 자, 우리 산업화 30년, 대한민국 산업화 30년 고속 성장을 했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인터넷 모바일 시대 30년 자, 흘러왔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30년은 뭘까요? 메타버스 30년의 시대가 왔다. 그 후에 30년 아직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메타버스 이 시대, 아직까지는 세계 재패를 한 기업이 없어요. 플랫폼이 없어요. 자, 여기에 메타버스 NFT 게임, 그게 세계 재패를 꿈꾸며 나타난 한 기업, 메타F 그룹입니다. 자, 우린 여기에 속해 있는 거죠. 메타F 그룹은 창조적 도전 정신으로 그동안 만들어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갈 겁니다. 뭐냐? 세계 최초, 세계 최고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런 모든 거를 설립하신 분은 우리 강한철 회장님이시고, 강한철 회장님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으니 생략하기로 하고, 자, 우리 강한철 회장님께서 진행하시는 경영 철학은 뭐냐? 나눔 경영, 참여 경영, 통큰 경영, 투명 경영을 통해서 그동안 3년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은 것도 이뤄냈는데, 시대 정신은 창조적 도전 정신, 뭐든지 제일 앞서서 먼저 간다. 우리가 가는 발자국 발자국 하나가 이제 앞으로 역사가 될 것입니다. 행동 지침 될 때까지 하라. 이렇게 왔죠.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많은 걸 갖춰졌어요. 이제는 개척 시대를 이렇게 이제 경영 철학. 자, 이제는 대기업 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경도 경영을 해야 된다. 경도 경영을 또 선포하시면서 지금부터는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상상 이상의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기본적인 구조는 네 개의 축이죠. 메타페스티스라는 플랫폼, 메타페스티스 거래소, 그리고 마주그룹, 그리고 유저그룹을 축으로 한다면 그 안에 많은 컨텐츠들이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컨텐츠는 NFT 경주마, 메타 F 토큰, 메타 S 토큰, 아레나 경기장에서 경기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3D를 구현하고 있고 NFT 아이템들이 곧 쏟아져 나올 거고 AI, AR, VR, 홀로그램 등이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발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나 이 외에도 수많은 컨텐츠들이 나중에는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1차적으로 이러한 구성 속에서 우리 회사는 뭐다? 100만 경주마 확보와 1000만 회원 달성을 목표로 해서 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서 메타버스 NFT 게임 세계 재패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을 향해서 달려왔고 이제 그 기반을 거의 다 닦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성과만 내면 되는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계속 그 자회사들이 생겨나는데 가장 큰 거는 메타페스트 생태계 플랫폼, 메타F 거래소 뭐 등등이겠죠. 공략하고요. 자, 우리 메타페스트 게임.
기본적으로 게임을 정의한다면 인류 역사 최고의 스포츠 게임의 경마를 메타버스, NFT, P2E 게임으로 재탄생시켜서 소유권 인정된 가상 NFT 경주마가 아레나 스타디움이라는 가상 경기장에서 게임을 펼칠 때 전 세계 170개 이상의 나라의 게임 유저가 한 곳에 가상 경기장에 모여서 경쟁을 하며 게임을 즐기는 신개념 블록체인 게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게임 하나 띄울 뿐인데 이 시대 광풍에 따라서 어, 몇 개 시장, 5개 시장을 우리가 진출할 수 있고 석권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그것이 메타버스, NFT, P2, 코인, AI, 챗 GPT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요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각각에 대해서 아직 그 AI 챗 GPT는 장착이 안 됐으니까 그건 생략하고 최소한 메타버스 시장, NFT 시장, P2E 시장, 코인 시장에 우리가 어떻게 진출할 것이며 현재는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나라, 탑을 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나갈 것이며 그런 기본 방향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현재 나와 있는 걸 갖고 정리를 해봤는데 자 메타버스가 뭘까요? 가상현실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인류의 삶의 패턴을 대거 바꿀 겁니다. 이 시대가 아마 2030년 이후에는 급격히 변화돼서 오프라인에서 현실 세계에서의 삶과 메타버스의 삶 비해 메타버스 삶을 더 많아진다고 해요. 그 정도로 삶의 패턴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바뀐다. 그렇다면 현재 탑이 어떤 쪽이냐? 탑을 하고 있는 플랫폼은 로블록스라는 게임 플랫폼이 있어요. 1,000만 게임이 있다고 해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공간. 음,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플랫폼에서 트래비스라는 가수가 공연을 했는데 무려 2,700만 명이 모였답니다. 이런 것이 메타버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프라인에서 현실 세계에서 2,700만 명이 한 동시간대에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죠. 글쎄 뭐 중국의 뭐 무슨 천안문 거기도 1,000만 명 이상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2,700만 명이 모이는 공간이 바로 메타버스다. 자, 그래서 메타버스를 세계를 제패하면 세계를 제패하는 그 수준이 돼버려요. 우리 메타 그룹에서 우리가 메타버스 이제 아마 2년 정도 게임을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1차적으로 게임을 통해서 경주마 게임을 통해서 첫 번째 메타버스를 보니까 거기도 플랫폼이다 보니까 제일 큰 게 경제가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 그게 제일 키포인트라더라고요. 경주마 게임을 통해서 메타버스 우리 게임이 뜨고 플랫폼이 뜨면 그 후에 메타버스를 펼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자, 우리는 기본 전략을 경제를 살린다. 예, 경주마 게임을 통해서. 그리고 줌 미팅,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 지금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글로벌 회원들 커뮤니티를 대거 확산해 가고 있죠. 온라인 마케팅이 지금 막 전개되고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요 올해 하반기 가면 고글이나 슈트 각종 센서가 장착된 첨단 장비가 동원돼서 우리가 게임을 진행해요. 자, 그러면 이게 그대로 메타버스에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걸 살려놓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를 우리가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다양한 분야의 경제 활동이 우리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FT 현재 뭐 소유권 인정된 디지털 자산인데 게임, 미술품, 부동산 등등 있는데 이 안에서 생명도 만들어내고 물건도 만들어내고 작품도 만들어내는데 현재 탑은 뭐냐? BAYC라고 원숭이 캐릭터 뭐 10,000개를 만들어냈는데 보통 1억 이상이죠. 1억 이상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데 어떤 거는 50억, 100억에 거래되는 것도 있고요. 자, 이들은 아직까지는 그냥 2차원이에요. 동영상도 아니야. 그런데 보니까 커뮤니티에서 요트 클럽이니 뭐냐 고급 클럽을 만들어냈어요. 그랬더니 고급 비즈니스, 고급 그 어떤 손님이랄까 회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 BOIC를 띄워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뭐죠? 3D에다 3차원에다 돈을 벌어오는 우리의 말. 당연히 원숭이보다 훨씬 뛰어나죠. 원숭이는 잭도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회원들이 여기서 뭐죠? 고수익이 창출되면 우리 늘 얘기하죠. 100억 클럽 만들지 않은데 10억 클럽만 돼도 그냥 고급 클럽이 되겠죠. 고급 플랫폼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NFT 시장도 크게 석권될 수 있다. 돈 버는 경주마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는 NFT 경주마만 있는데 이제 기수가 장착되면서 또 NFT가 나오죠. 그러면서 아이템 중에서 NFT로 제작된 아이템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자, 그랬을 때 NFT 시장은 우리 메타버스 NFT로 뒤덮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무릴까요? 자, 그렇게 된다고 보시는 분, 예, 하트 한번 날려볼까요? 자, 제가 나갔다 들어가지고 좋습니다. 박수 쳐주셔도 좋고요. 자, 이제 P2E 게임을 해볼까요? P2E 게임. 2D에다가 되게 재미없는 군뱅이 게임을, 게임하면서 돈 번다. 플레이 투 언. 이걸로, 선발주자가 치고 나가니까 그 회사가 무려 50조의 자산이 형성이 됐습니다. 엑시 인피니티. 자, 그런데 우리가 P2E 게임 뜨면서 우리는 정통 게임으로 나갔고, 오프라인, 현실 세계에서 있는 게임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가져왔죠. 그리고 인류 역사 2,700년 동안 한 번도 유행이 꺾이지 않은 그런 게임을 온라인상에서 그대로 재현했을 때 엑시 인피니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게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50조가 아니고 그 이상 가지 않을까? 500조 간다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자, 그렇게 된다면 그때 수익은 엄청나겠죠. 자, 온라인 경마를 합법화해서 우리는 합법적인 게임을 하고 자체 게임 엔진까지 만들어서 진행하고 P2E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좀 더 나가면 e스포츠까지 발전하고 등등 한다면 혹시 우리 게임이 올림픽에 혹시 뭐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도 나중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데 그건 뭐 지켜보고요. 자, 우리 코인 세계로 가볼까요? 현재 1위는 당연히 비트코인이겠죠. 채굴형인데 2,100만 개 한 개고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자, 우리는 그런데 비트코인 생태계는 새끼 코인이 생태계이긴 하지만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쓰지를 못하죠. 자, 우리 메타앱 토큰 생태계 토큰으로 나왔는데 아마 나중에 생태계 속에서 엄청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EO 토큰, 메타 S 토큰, 자 이런 것들이 생태계가 게임이기 때문에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또 주식형 지분 토큰이란 말이에요. 그 가치는 굉장할 겁니다. 이건 이따 다시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세계 최초로 코인도 만들어냈지만 뭘 만들어냈다? 자체 거래소까지 만들어냈다. 그래서 우리가 코인의 가치를 높이는데 큰 다른 어떤 코인보다 이점이 있다. 예, 그런 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메타 S 토큰은 아마 2년 정도 지나면 거의 세계 탑 클래스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짚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업을 함에 있어서 순수한 영업이익 갖고 가치를 키우기는 쉽지 않다. 영업이익이 10억이 나면 실제 회사는 돈을 어디서 버느냐? 주식의 가치가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의 가격이 그 이상을 뛰는데 그것처럼 중요한 게 뭐다? 파생상품이었더라. 자, 기업의 성공률은 파생상품인데 우리는 뭐죠? 게임에 성공한다면 그에 따른 수많은 파생상품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NFT, P2E, 코인, AI 이런 영역에서 파생적인 부가가치가 창출된다. 자, 그런데 일상적으로 가장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은 뭐냐? 게임에서 보니까 일상의 활동을 아이템화 했을 때 그때 경제 활동의 극대화가 되더라. 라는 것이 게임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가상 세계에서 우리가 게임이 뜨면 가상 세계에서 만들어질 수많은 그 활동이나 물건이나 제품들을 아이템화 한다면 이게 엄청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파생 상품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파생 상품이 뜨는 것은 대중이 과연 얼마나 열광하느냐 따라서 우리의 회원이 10만이 되면 그만한 파생 상품의 가치가 올라오고
100만이 되면 그 이상이 되고 1000만이 된다면 엄청난 파생 상품들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죠. 전 세계로 이제 80개 나라가 우리의 회사를 방문했는데 170개 나라에 우리 메타 페스티가 퍼져 나갈 것이고 올 9월 달 이후에는 전 세계인이 우리 메타페스트를 접하지 않은 인원이 없을 정도로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강한철 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그것이 우리의 기상이고 우리의 기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적인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었다. 따라서 메타버스의 제왕이 누구냐? 메타페스티스트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말의 기운을 타고 세계를 제패하자 이거죠. 세계를 제패했던 세 영웅 뭐죠? 나폴레옹 뭘 타고 했죠? 말 타고 했죠. 알렉산더 대왕 뭐 타고 했습니까? 말 타고 했습니다. 그리고 징기스칸 뭘 타고 세계를 제패했다? 말을 타고. 그렇다면 메타페스티스트 뭘 타고 세계를 제패할까요? NFT 경주말 타고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메타페스트는 빅 비즈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열광적인 박수가 나오면 이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단연코 빅비즈니스로 세계를 제패하는데 앞장서는 모두가 다 용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마주가 되는 일이 있고, 주주가 되는 일이 있고, 점주가 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산하 조직을 만들어. 그것이 우리가 할 역할이다. 이 중에서 그럼 마주는 뭐냐? 말을 알아야 되겠죠. NFT 말. 자, 그래서 오늘은 좀 NFT 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진하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볼게요. 자, 이제 말이 어떻게 탄생됐냐? 우리의 견영주말은 어떻게 탄생되냐? 탄생의 신화가 있죠. 거기서부터 알아본다면 우주의 운석이 막 우주를 떠돌다가 짠, 지구로 떨어졌대요. 지구로 떨어졌더니 이 운석이 메타박스로 됐어. 메타박스가 돼서 시간이 돼서 박스가 짠 열리니까 여기서 경주마가 태어났다. 우주의 선물, 우리 NFT 경주마가 태어났다. 조물주가 만든 말은 운송수단으로 쓰기도 하고 지금은 경마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 자, 우리의 말은 뭐죠? 달래는 NFT 말로 메타버스 안에서 달리는 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역시 경마장에서 볼 수 있는, 경기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말이다. 그런데 달리는 경주마로서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니고, 우주에서 왔으니,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됐죠? AI, 인공지능이 탑재된 그런 애완마 역할도 되더라. 그래서 IQ 200, IQ 300짜리 NFT 말이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나중에는 이 NFT하고 대화하고 상담하는 그런 우리 살아있는 말이, 가상세계 살아있는 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우리 말은 날라다니 비상하는 말까지 만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한 마리씩 배정을 한대요. 뭐 한 190마리, 한 200마리 될까요? 자, 그 말은 그 한 마리, 그 가치가 있는 그런 말이 아마 아직은 날개 단 말은 아직은 판매 안 되는데 요것도 판매하는 날이 올 겁니다. 자, 요렇게 만들어진 게 우리의 말이다. 요게 이제 신화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은 종류, 뭐 어떻게 구입하고 어떻게 판매하냐 이건데 종류는 네 가지 혈통, 레전드리 에픽 레어 커먼, 현재까지는 고정가 100불, 200불, 380, 600불. 자, 그런데 올 하반기 정도 가면 당연히 경매가로 바뀌겠죠. 네, 100만 마리 완성을 했고 말이 돈을 솔창게 벌어오게 되면 경매가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걸 예상해 볼 수 있고 교배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뭐 요걸 부연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100만 마리가 달성됐기 때문에 교배는 끝났다. 교배가 끝났다는 것은 말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또 뭐죠? 죽지도 않는다. 다만 100만 마리를 20만 마리까지는 줄일 것이다. 이때는 이제 뭐를 통해서 합체합성 분해조립. 합체합성 분해조립이 뭐죠? 육성 정책의 하나죠. 그러나 합체합성 분해조립은 회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각 회원들이 알아서 자기한테 합체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면 5마리를 한 마리로 줄여서 합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루어져서 100만 마리가 20만 마리까지 줄여진다. 기간이 언제냐? 그거는 아직 기약 없이. 그러나 아마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빨리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 육성 정책에서는 능력치가 우리는 세 가지 능력치가 있죠. 번행, 지구력, 추입. 그 각각에 대해서 커먼은 커먼끼리 경기를 하고 레어는 레어끼리 경기를 하고 에픽은 에픽끼리 경기하고 레전드리는 레전드리끼리 경기를 하는데 왜 능력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커먼하고 레어가 같이 뛸 수가 없죠. 그래서 커먼끼리 하는데 능력치는 모든 말 100만 마리 모든 말은 능력치가 같다 다르다 한 마리도 같은 말이 없어요. 제가 같은 말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능력치는 선행에서 600에서 650점, 합치면 680, 1800에서 1950점 이렇게 나누죠. 자, 그건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요. 게임 운영은 세계 최초로 홀짝 게임을 도입을 했죠. 그리고 단승식, 연승식이 있다. 경기장은 직선주로, 곡선주로 장애물 경기장이 있는데 채널방까지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기장은 경기 운영은 현재는 세 개 경기장에서 운영하는데 5분 간격으로 운영하죠. 뭐 269 4경기가 세경 경기장에서 792경기가 진행되고 하루에 9,500마리 정도 뛰고 있죠. 현재 게임은 31만 게임이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 중이다. 여기까지 됐는데 우리말은 뭐가 특징이다? 천지창조의 원리를 써서 만들어냈다는 거. 그래서 그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도배라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살아있는 말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그런 원리를 써서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경주마는 이제 똑같은 건데 굳이 얘기하자면 레전드리는 10만 마리까지 만들었고 에픽은 20만 마리, 레어는 30만 마리 만들었고 레어 커먼은 40만 마리를 만들었죠. 자, 그래서 물어봐요. 커먼하고 레전드리하고 뭐가 차이가 나요? 그런다면 이제 만약 출전 경쟁이 벌어지면 커먼은 40만 마리고 레전드는 10만 마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커먼은 출전 경쟁이 무지 심할 거고 어 뛰는 경기 횟수는 똑같다 보니까 레전드리는 출전하는데 커먼보다 훨씬 여유가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전략이 조금 바뀌고 있죠. 나중에는 요술 램프를 써가지고 커먼도 레이어드를 바뀌기도 하고 레이어가 에픽으로 바뀌고 에픽 레전드리도 바뀌기도 해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의 말들이 레전드리로 다 바꿀 것이다. 이렇게 또 새로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궁극적으로 20만 마리 최종적으로 레전드리화한다. 그러나 그 전에는 이 네 마리가 그대로 존속해서 가겠죠. 그리고 날씨에 따라 바뀌는 네 가지 품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경주마는 NFT가 돼 있죠. 자, 그래서 요표 그림 같은데 그림 한 장에 모든 스펙이 다 적혀 있다. 그런 거죠. 스펙은 뭐냐? 위에 있는 샵 뭐뭐뭐 20만 2116번인데 이게 뭐죠? 20만 2116번째 태어난 말이다. 태어난 등기 남발, 등기 남발. 그리고 앞말 순말이 표시가 되어 있죠. 앞말. 그리고 혈통, 커먼이냐, 뭐, 그다음에 품종, 라이트냐, 뭐, 파이어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제너레이션 7, BT5인데 이건 뭐냐? 7세대이고 5번 교배한 말이다라는 표시죠. 그리고 여기에 FS 뭐 쭉 있으면 요건 뭐죠? 능력치 꽤 좋은 능력치죠. 그리고 가격까지 나왔죠. 이게 스펙이다. NFT를 옮기는데 딱 몇 분 걸린다? 3초만 걸리더라. 그래서 아이디가 순식간에 바뀌어버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NFT 경주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경주마는 돈을 벌어오는 경주마인데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벌어온다. 그렇다면 이 기준은 또 바뀔 수도 있는데 현재는 베팅하는 사람들의 홀짝은 90%, 단승 연승은 70% 가고 있어요. 그리고 경주마 상금으로서는 홀짝은 3.9%, 단승 연승은 17% 갖고 나눠가죠. 자, 그러면 아니, 홀짝 말고 단승 연승만 일단 좀 볼까요? 단승 연승에 17%의 상금이 나가다 보니까 이 중에 1등이 거의 뭐 60% 이상, 12%가 1등한테 가요. 4등부터 12등까지 1, 2, 3등한테 메리트가 있고
4등부터 12등은 같은 건데 0.2% 정도 가더라. 뭐 1등이 도대체 몇 프로에 한 50배 되나요? 그래서 4등 하는 거, 1등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1등 경주만 만들기 경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필리핀이 뜨게 되면 아마 배팅 숫자가 뭐 한 10만 배팅이 들어왔다. 우리가 이벤트 할 때 10만 배팅 터졌죠. 그러면 1등 했을 때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 12,000 캐시가 1등자에게 들어갔는데 150만 원 정도 갑니다. 만약에 1,000만 캐시가 배팅이 들어왔다. 13억이라는 배팅이 들어왔다. 1등은 1억 5천만 원. 대단한 거죠. 그런데 4등에서 12등 하면 286만 원 정도 올라간다. 차이가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뭐죠? 1등말을 키우자. 1등말을 키워야 된다. 이거 되는 거죠. 그래서 1등 경주말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벤트 하면서 결과를 보니 배팅했을 때 당첨하신 분이 2만 2천 캐시를 당첨하신 분이 있어요. 약 300만 원. 필리핀 유저가 배팅을 어떻게 했는데 22배가 터져가지고 만약에 300만 원을 벌었다. 5분 만에 버는 거, 5분 만에. 그들의 월급이 뭐야? 한 달 월급이 30만 원. 10달치 월급을 5분 만에 벌었다라고 그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까요? 조금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이걸 탔다. 떠들어댄다. 전국에서 그냥 불이 일어날 겁니다. 너희 배팅, 야, 300만 원 벌러 가자. 예, 뭐 패스로 치면 얼마인가요? 하여튼 뭐 이렇게 되겠죠. 자, 또 뭐 잭팟 터지고 백신 당첨되니까 120만 원도 타기도 하고 잭팟만 70만 원. 이것도 두 달치 월급이에요. 필리핀. 자,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 1등 상금을 보니까 95만 원 벌 때도 있고 110만 원 벌 때도 126만 원 벌 때도 있고 1등 상금도 이벤트 할 때 이런 일도 벌었단 말이에요. 1등 했더니, 말이 1등 했더니 필리핀 월급 3개월치가 나오네? 그러면 뭐 필리핀 열거합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1등 경주마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주마 확보하기 위해서 막 또 거의 막, 몰려오겠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 말의 가치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계산을 쭉 해봤어요. 전직 수학 강사가 계산했으니까 뭐 대충 맞다고 치고, 자, 경주마 48마리를 쭉 고속 성장 단계에서 했더니 한 달에 얼마 벌어온다? 48마리가 하루에 꼴찌를 할 수도 있고 1등을 할 수도 있고 골드 타임에 걸릴 수도 있고 그냥 루즈 타임에 걸릴 수도 있고 하는 때 조금 배팅이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2,500만 원까지 벌어오더라. 한 50마리 나갔더니 한 2,500만 원 벌어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2,500만 원 벌어오는 게 만약에 이게 만약 6개월, 1년 후 아니 뭐 연말쯤에 가서 50만 원 오늘 50만 원 내보냈더니 2,500만 원 벌었다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그냥 뭐 뒤집어지겠죠. 자, 그래서 그걸 환산해 가서 계산해 보니 한 마리가 한 달에 벌어오는 게 800만 원 정도예요. 평균적으로 한 2억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거 실현되려면 경주마가 100만 마리가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출전 경쟁이 안 해도 될 정도가 되고 그리고 뭐 채널 방인이 뭐니 막 생기고 경기장도 좀 많이 늘어나서 출전했을 때 막 5만 마리, 6만 마리 출전하고 말은 실제로 20만 마리 줄고 막 이렇게 됐을 때는 실제 이런 일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1년 후 오면 어떻고 3년 후 오면 또 5년 후 오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최대 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이제 커먼 최저점 600점에서 650점, 1800점이 최저점이라면 합쳐서 1950점이 최고점이에요. 그래서 말을 세 등급으로 나눠봤어요. 합금마 1800에서 1950점, 중급마 1850점에서 1900점, 상급마 1900점에서 1950점, 최상마 1925점 이상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놨다. 구분해 봤다. 그리고 보니까 실제 커먼 시적 봤더니 점수치가 높은 거 얘는 지금 뭐예요? 상급마 중에서 최상마 1점 부자라 최상마니까 최상마 바로 가기 직전인데 뭐 최상마 한다면 17번 나갔더니 4번 우승했네. 평균적으로 4번에 한 번 우승하네. 다른 말 쭉 보니까 좀 점수가 적잖아요.
역시 뭐 20번 나갔더니 한 번. 평균적으로 12번 나갔을 때 한 번 우승하는 게 평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번에 한 번 우승할 정도면 이거는 뭐 보통은 상금마가 이렇게 올라오더라. 레어 보니까 역시 999 20번에 20번 나갔더니 한 번, 5번 우승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에픽도 그렇고 능력치 좋은 말들이 우승 확률이 높더라. 레전드리도 능력치 좋은 말이 우승 확률이 얜 뭐 18번 나갔더니 5번 우승해. 거의 뭐 3번에 3.5번에 한 번 우승한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그 정도로 능력치가 높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우승 확률이 높아지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등만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자, 이제 앞으로 경매가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내 말이 조금 전에 봤듯이 능력치 높은 말이 뭐 우승을 했어. 한 15번, 16번 나갔더니 뭐 17번 나갔더니 4번 우승했어. 그 경매 이제 곧 경매가가 적용되는데 경매 시스템 딱 돌리면 100불짜리가 1,300불이 될 수도 있고 600불짜리 경매를 돌렸을 때 뭐 10만 불이 될 수도 있어요. 10만 불이 도대체 얼마야? 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억 5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게 경매가가 말이 나가서 1등마가 1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벌어오는 그 초기 발전 단계 정도 되면 경매가 진행되는데 재밌을 거예요. 한 번 뛰고 몇 번 뛰고 왔더니 1등 몇 번 했다 경매가 싹 돌리니까 가격이 휙 떠버려요. 그렇다고 200 가격에 팔 거냐? 그냥 가격만 체크하고 말겠죠. 왜? 계속 뛰면 더 올라갈 테니까. 오프시 바이낸스는 내가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게 이제 경매가 적용 시스템이다. 그래서 상위 1%에 도전을 하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NFT 시장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석권할 것이다. 아까 말했던 BYC 현재 주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뛰면 석권할 수 있겠죠. 크립토 펑크 가격 보니까 140억, 30억, 300억 나갔던 적이 있더라는 거죠. 자, 우리말 뭐죠? 치고 경매가 300억까지 가더라 이거. 아, 이거 시간이 은근히 많이 가네. 그래서 마주는 경기에 출전하고 말 구매도 하고 1등마도 또 만들어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마지의 역할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자 볼까요? 1등 경주마에 도전하라 이거 1등 경주마에 도전하라 1등 경주마에 도전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등 경주마 명마가 지금도 나와 있어요. 선행, 지그럽, 주의, 우수마들이 쭉 있는데 내일 9시에 경주 출전해 보면 어, 이제 실적치 뭐 이거 이제 나오는데 여기 뭐라고 나왔네요? 줍줍줍 보물찾기라고 나와있네. 줍줍줍 보물찾기. 자, 그래서 오늘은 보물찾기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명마 구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간단하게 명마 구입하는 거를 실전을 한번 가볼까 하는데 되려고 모르겠네요. 한번 가볼게요. 자, 화면이 바뀌었죠. 자, 요게 이제 제가 제 아이디인데, 뭘 보여드리고자 하냐면, 자, 말을 구매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말 구매하는 방법. 우리 사이트죠. 말에 갑니다, 말. 말에 가서, 요건 지금 마구간이고, 마구간은 네 마리 있는 거죠. 여기 네 마리 쭉 있는데, 자, 말에 가서 말을 구입하는 것은, 일단 말에 가서, 마켓플레이스를 갑니다. 마켓플레이스. 자, 여기 소위 말해서 NFT 경주마를 내놓은 사람들이 지금 많죠. 많이 내놨어요. 그러면 도대체 마켓플레이스에 우리 경주마가 몇 마리가 나와 있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 지금 한 판에 여기 보면 네 마리, 여덟 마리에서 16마리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런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있어요? 약 5,100페이지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5,000 곱하기 16마리 하면 8만 마리가 나 있어요. 무려 8만 마리 정도가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8만 마리 정도. 자, 그러면 8만 마리인데 제가 뭐라 했어요? 쭉쭉쭉 주어라 이게 주어라. 뭘 주어라? 명마. 지금은 100불인데 얘가 나중에 경배가 적용되고 하면은 돈을 벌어와. 얘가 100불짜리 하나를 샀는데 얘가 능력치가 좋아가지고 맨날 1등을 해. 근데 1등을 했는데 100만 원을 벌어왔어. 1등 할 때. 그러면 한 달에 보통 300, 500씩 벌어. 그럼 그 가격이 얼마가 돼요? 1,000만 원 넘어가겠죠. 그럼 그건 뭐예요? NFT 경주마
보물이래, 보소. 보물이에 보물. 그래서 보물찾기라는 거, 보물찾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물찾기. 그냥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도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거래 기록을, 요거 좀 제가, 아이디인데, 거래 기록을 가볼게요. 거래 기록 가면 제가 그 말을 구입한 게 다 떠. 구입한 게. 자, 구입한 걸 보면은, 여기 보면 구매자가 이렇게 나와 있죠. 비유증. 자, 4월 1일 날 구입했죠. 4월 2일 달로 지금 며칠? 4월 9일. 아, 제가 마지막 구입한 게 4월 요거는 지금 이제 판매 등록 시간 대비로 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구입한 거를 보면은 4월 5일 날 구입한 게 4월 5일 날. 4월 5일 날도 몇 마리 구입했는데 여기 떠 있죠. 4월 5일 날. 4월 5일 날. 이거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저는 보여요. 4월 5일 날 뭘 구입했냐? 41만 9,407번 경주마를 구입을 했어요. 내역 경주네.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4월 5일 가장 최근에 구입한 경주마가 어떤 수냐? 41만 9,407번. 41만 9,407번. 41만. 41만 9,407번을, 아, 요건 뭐냐? 이게 뭐죠? 내 말인가? 마법관에서 한번 볼게요. 똑같네요. 자, 요거 4월 5일 날 어디서 이 지금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가 제 나름대로 와 보물이다 하고 하나 구입한 거예요. 이게 지금 화면이 어떻게 되나요? 키워볼까요? 이 능력치 한번 보세요. 능력치 690, 694, 698. 요거 최상마입니다. 최상마. 이게 뭐야? 2075점이면 최상마인데 2082점이에요. 와, 보물 찾았다 하고 한 마리 구입한 거예요. 자, 몇 마리 구입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도 찾아보면 보물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지금 보물 찾지 못하고 있어. 이거 저보고 지금 뭐 팔려는 사람도 없지만 저보고 이거 뭐 만 캐시 줄 테니까 팔어 절대로 안 팝니다. 왜? 이거 10만 캐시 갈 것 같으니까. 이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보물을 주어라, 찾아라. 자, 그렇게 살짝 보여드리고 구체적인 방법이나 그런 것, 요령은 지금 각 지사별로 또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뭐지 그죠? 시청자나 분들하고 상의해가지고 또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쭉쭉쭉 보물찾기 하자. 어, 말이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오기 시작하면 내놨던 사람들 다 집어넣고 다시 다 회수할 거고, 근데 지금은 찾아보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의 가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내놓을 거, 또 좋은 말을 모르기 때문에 내놨는데, 아직은 있다. 예,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명마구입 지금 찾을 수 있다. 싸게,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서 합체 합성이 이루어지면 요거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거요. 내가 5마리를 매일같이 내보내는데 평마야 평마. 그러다 보니까 12분에 한 번도 잘 안 뜨고 막 20분에 한 번 우승할까 말까 막 이런 식이야. 그런데 5마리를 합체해가지고 딱 내보냈더니 그냥 우승해오네. 몇 번 정도? 한 6번 정도 그냥 우승권 비슷하게 뭐 막 처음 우승해오고 그래. 그러면 뭘까요? 합체해서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래서 각자 합체 합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 뭐 평균적으로 10마리로 줄어들 거고 500마리 가지고 있으면 100마리로 줄이면서 좀 명마가 여기서 또 계속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말을 많이 확보하면 이 중에 명마는 그대로 써먹으면 되고 조금 평마나 뭐 이런 말들은 뭐 합체 합성해가지고 또 명마를 만들고 뭐 이렇게 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컨디션 조절 기능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은 아직은 없는데 육성 관리 시스템이 막 들어가면서 컨디션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은 능력치 높이는 아이템이 나와 있죠. 앞으로 컨디션 높이는 아이템도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첨단 기술 AI, AR, VR 홀로그램이 이제 우리 말에 장착되겠죠. 현재는 뭐만 돼 있어요? AR이 장착돼 있어요. AR. AR은 일반적인 기술인데 뭐냐?
현실 세계 속에 가상의 이미지가 뜨는 거를 AI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현대백화점에 이렇게 말이 갔어요. 사람들 모르고 있는데 이 말이 들락날락거리고 있어요, 지금. 가상의 말이 현실 세계에 뜨는 거. 이게 AR이에요. AR. 이 전문가한테 이걸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자, 그래서 동영상도 찍을 수 있다. 그동안 동영상을 못 봤는데, 자, 우리 한번 머리도 식힐 겸 한번 동영상, 우리의 태극마하고 우리의 이 뭐야 아메리칸 말이 있는데 동영상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말이 전 세계를 누비라고 한번 전 세계 만국기가 있는데 우리 말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늠름하게 만국기를 걸어가고 달려가고 있죠. 자, 우리의 말 살아있는 말입니다. 가상 세계에서 살아있는 말인데 이렇게 현실 세계에 나타나가지고 이 만국기를 도무담당하게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예, 그렇죠. 우리의 태극마. 자, 우리는 어떻게 갈까요? 우리의 말이 전 세계 글로벌 나간다는 염원을 갖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말 소리가 커가지고 내 말 안 들릴 것 같네요. 예. 자,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미국 말이 자, 미국을 한번 휘저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번 가볼게요. 자, 미국은 전 세계 정말 최고의 시장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들어가서 뜨면 전 세계가 뜹니다. 예, 그래서 필리핀 띄우고 황하철 회장님이 곧바로 미국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의 이 미국 말이 미국 전역을 휩쓸면서 선풍을 일으키면 예, 전 세계에 뜨는데 자, 이런 미국 말도 지금 시장에 나가면 많이 있어요. 미국 사람은 미국 말을 선호하겠죠. 그럼 나중에 가치가 어떻게 된다? 능력치와 관계없이 가치가 뛸 겁니다. 태국말도 마찬가지. 자,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자, 이렇게 늠름하게 미국 전역을 휩쓰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 태극마와 미국마가 전 세계를 휩쓸기를 염원하면서 우리 요건 이제 제가 작품을 만드는 건데 여러분도 작품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지는 쪽으로 가볼게요. 이거 공유가 나와버렸네. 자, 마무리 짓게요. 여기가 인터넷 환경이 조금 안 좋아서 다음에는 다른 음, 원래 하던 곳에서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네요. 제가 만든 자료 중에서 요거를 갖고 마무리할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 메타베이스 수익 규정입니다. 전무후무한 6천만 비행의 시작이라고 표현했어요. 프렌 사람들이 매력을 가질 수밖에 없냐? 이거예요. 자, 저는 호텔 됐네. 됐어요. 자, 저는 기업에서 어, 이제 일반 영업 뭐 이런 거 뭐 해보진 않았지만 일반 영업이 뭐 어떤 거를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자동차 판매한다 홍보 광고하고 그다음에 영업점에 소개하고 영업 관리 직급자에게 뭐 광고 수익을 아니죠 영업 수익을 날아가는 그런 수준이 일반 기업에서의 영업 패턴이겠죠. 자, 그런데 게임 회사는 대대적으로 이제 SNS 광고를 때릴 겁니다. 자, 그런데 네트워크 회사 같은 경우는 뭐가 된다? 제가 네트워크에 굉장히 큰 비전을 갖고 뛰어들었던 게 뭐냐면, 일반 소비자가 제품이 좋으면 사업자가 된다. 또 사업자가 소비자가 된다. 소비자가 사업자가 돼, 사업자가 소비자가 되는 요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고,
이 네트워크 시스템은 어떻게 제가 알고 입문을 했냐면 미국의 클린턴인가요? 예, 대통령께서 인력사 최고의 비즈니스라는 표현하는 걸 봤어요. 그건 뭐냐? 바로 이 소비자가 사업자가 되는 것.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한국은 뭐가 문제냐? 네트워크 사업에서 보면은 사업자밖에 없어. 소비자를 못 만들어. 만들질 못해. 그게 문제였다. 그래서 억지로 소비자 뭐 자동 구매 시스템 해가 소비자까지 만들고 그러는데 그래서 네트워크의 비전을 갖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전과 다르게 수익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 펀드가 네트워크로 들어와가지고 성행을 하면서 수많은 피해자가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역시 소비자는 없고 사업자만 있는 그런 구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메타페스트의 풀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의 환상적 구조가 이 안에 있더라.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이제 발휘되기 시작하면 아마도 전국의 네트워크 리더들은 무조건 우리 쪽에 들어올 겁니다. 왜? 바로 이 이념. 소비자가 사업자가 되고 사업자가 소비자가 되고 자동 시스템으로 구매가 이루어지고 내 산하에서 조직만 깔면 무조건 돈이 되는 시스템이 곧 열리는데 이것은 전 세계에 없는 프레임이에요. 없는 프레임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자, 그걸 한번 볼게요. 어떤 구조인가 한번 볼게요. 소비자가 사업자가 되고 사업자가 소비자가 되는 구조를 우리는 만들어냈다. 그래서 주변에 최고의 네트워크 리더라 할지라도 우리 여기를 모시고 오면 그냥 조금 있으면 타들어오게 된다. 자, 그것이 우리가 사업하는 데 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자, 뭐냐? 경주마 출전이라는 하나만 볼게요. 경주마 출전. 경주마 출전에서 보면 이제 특징이 자, 특징이 있고 사업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 활동 공간이 있는데 사업자는 누구고 소비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소비자가 있어야 소득 창출의 원천이죠. 자, 그래서 사업자가 사업자의 매출로다가 뭐를 주고 하는 거는 소비자가 없기 때문에 소득 창출 자체가 안 돼서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편이다. 우리는 마이너스 개념이 전혀 없다. 자, 경주마을 출전을 시킨다고 하면 여기서는 뭐가 사업자냐? 출전하는 경주마가 사업자인 거예요. 내가 만약 1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10마리를 오늘 다 출전시켰어. 그러면 그들이 벌어오는 게 그 말들이 벌어오는 게 다 다르죠. 능력에 따라 다 달라요. 또 운빨에 따라 다 달라요. 배팅이 많은 데 들어가면 돈 많이 벌어오고 꼴찌도 많이 벌어오고 배팅이 별로 없을 때 들어가면 1등 했는데도 별로 못 벌어와. 이게 이제 출전 경주마의 운명이에요. 자, 그게 마치 사업자의 역할이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뭐냐? 소득 창출 원칙 뭐냐? 불특정 다수의 베팅 게이머가 들어와서 내가 경기에 출전했을 때 거기에 베팅해야 되면 그게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소득 창출의 원천. 그래서 출전 경주마가 100마리면 마치 이것은 네트워크에서 100명의 산하 조직이 있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게. 1000마리의 경주마를 확보했다. 그럼 내가 조직 1000명 있는 것보다 때론 이게 더 큰 돈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말을 얼마나 몇 명을 몇 개를 해야 돼? 몇 명을 해야 돼?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1000마리면 어떻고 500, 5천마리는 어떻고 10,000마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10,000마리 있으면 10,000명의 조직을 확보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 경주마의 하나에서는 네, 불특정 다수가 들어와서 내가 뛰는 말에 베팅할 거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 구조가 형성됐다. 말의 P2E 구조는 뭐죠? 내가 맞을 때 내 산하 회원이 형성되면 이분들이 말이 돈을 막 벌어오는 게 보여지면 처음엔 3마리, 5마리, 10마리 사다가 50마리, 100마리 사다가 500마리, 1000마리 막 확보하려고 되겠죠? 그러면 이 수익이 나한테 그대로 올라온다. 자, 그런데 더 큰 거는 이제 아이템입니다. 아이템 내 산하에 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내 산하에 회원이 10명이다, 100명이다. 이들이 말을 10마리씩 가지고 1000마리의 말이 있다. 그 말이 뛰면은 뭘 사죠? 말 한 마리에 뭘 해요? 기술을 장착하면서 아이템들을 쏟아지는데 그 쏟아진 아이템을 매일 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이 나가서 경주를 하면 뭐 해야 돼? 먹이를 먹어야 돼. 먹이를 먹으면 그 먹이가 뭐죠? 아이템이죠. 그래서 내 산하에 말이 많으면 수없이 많은 아이템들을 그들이 구입할 거고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자동 구매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된다. 말만 많으면 자동 구매 시스템이 적용돼서 그냥 사람 말 안 해도 자동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산하 베팅. 산하에서 베팅 굴tur에서 베팅하면 이게 그대로 소득이 올라오죠. 하지 말라 해도 돈이 되면 무조건 하겠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구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구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게 우리의 특징이다. 토큰을 투자했을 때는 이거는 전 세계 코인 거래자들이 들어와서 코인을 사고 팔고 나도 사고 팔고 하면은 여기에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가맹점 투자가 됐을 때 내가 추천자인데 내가 추천한 사람이 투자를 하면 그대로 그 소비자 개념에서 나한테 소득이 올라오죠.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육천 마케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는 30만 마주 회원을 현재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자도 들어오고 거기에 1,000만 베팅 그룹들이 들어온다면 이런 인프라가 형성되고 그리고 전 세계 코인 거래자도 우리 거래소에 들어와서 알게 되고 우리 코인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 광고 중에 파생 상품이 쏟아져 나온다. 그렇다면 뭐죠? 우리의 이 사업 모델은 클린턴 대통령의 네트워크를 갖다가 인류 최고의 비즈니스라고 했어요. 자, 그분이 우리 거를 한다면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소비자가 사업자가 되고 사업자가 자동으로 소비자가 되는 이 시스템은 인류 역사 최고의 사업 모델이다. 자, 즉 뭐냐? 사업자가 자동 소비자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유일하게 메타버스밖에 없다. 이런 구조는 앞으로도 여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조라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서 그래도 뭔가 마무리 질 말 하나만 보고 갈게요. 자, 뭘까요? 자, 우리 회사 어떤 구조를 만들어냈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냈어. 새로운 모든 걸 만들어냈어. 그럼 뭐죠? 세계 최고의 부자는 어떤 거냐? 결국 석유 산업이 막 나왔을 때 막 뭐랄까 표준화를 하니까 석유왕 록펠러가 표준화를 했어.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 컴퓨터라는 게 뭐죠? 막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막 모시알 카드 써가지고 막 프로그램 만드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그것을 윈도우 창을 만들어서 표준화를 만들었어. 했더니 세계 최고 확보가 됐어요. SNS가 뜨면서 막 이것저것 막 서로 막 소통하는 쌍방향 소통이라는 게 뜨는데 페이스북에 마크 저커버가 표준화 시켜버렸어. 그랬더니 세계 최고 부자가 됐어. 자, 이제 메타버스가 나왔어. 메타버스 누가 표준할 거야? 근데 아직 표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메타F 그룹이 생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오프라인 게임을 온라인으로 옮겨놓고 합법 게임을 만들어내고 블록체인 LF를 만들어내고 화폐 제도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다 새로운 표준이 돼서 남들이 이것을 보고 아, 좋네. 우리도 하자 하고 나온다면 우리가 메타버스의 표준이 된다면 메타F 그룹 여기에 종사하는 지주들 88%의 지주 이들이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메타F 그룹의 주주가 돼서 주인이 돼서 세계 최고의 부자의 대열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줌 미팅 여기서 마치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